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 키루스 대왕은 어떤 식으로 전쟁을 이끌었을까요? Art of War라고 그러죠. 전쟁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전쟁의 기술을 이끌었는가? 자, 첫 번째. 싸움의 장소가 달라지면 싸우는 방법도 그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키루스 대왕이 개발한 여러 가지 무기 중에 가장 탁월했던 것은요, 낫이 달린 마차였습니다. 전차였죠. 처음으로 전차 옆에다가 바퀴 옆에다가 낫을 달았습니다. 낫을 달아서 말을 타고 가면서 옆으로 오는 보병들을 살해하는, 죽이는 그런 무기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최초로 사용되었던 낫이 달린 전차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지에서는 저 낫이 달린 마차가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낫이 달린 전차는요, 2000년 정도 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각하기 2000년 전에 키루스가 먼저 개발했던 무기인 것입니다. 평야에서 싸울 때 마차를 달고 달리는데 그 옆에다가 낫을 달아가지고 보병들을 죽이는 그런 신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전쟁의 법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차를 만들고 그 마차를 달리면서 전쟁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낙타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낙타 부대. 낙타 부대가 무슨 효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뭐 말보다 천천히 달릴 텐데 왜 낙타 부대를 만들었을까?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낙타들은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요. 이게 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냄새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과 전쟁을 할 때 기병 부대가 강력하게 이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다가 낙타 부대를 동원을 하면은 말들이 그 낙타 냄새를 맡고 달려오다가 방향을 튼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새로운 무기의 개발 혹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전략을 바꾸어 가는 것은 키루스 대왕의 경험뿐만이 아닙니다. 그 세노폰 자신도 이 페르시아 원정을 떠났을 때 그 기록이 아나바시스라고 그랬죠. 고지되기 때문에, 그죠? 고지되기 때문에 아나바시스를 올라간다라는 뜻에서 아나바시스,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그 세노폰의 그런 본인의 아나바시스 경험을 통해서 이런 현장이 바뀌면은 싸움의 장소가 바뀌면은 싸움의 법칙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자신이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인의 경험을 한번 볼까요? 자, 재미있는 게요. 이 크세노폰이 이제 리더십을 딱 차지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연설 중에 했던 말입니다. 어떤 길이든 군대가 가장 유리한 길을 행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사륜마차를 불태워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지대입니다. 그죠? 고지대를 지나가야 됩니다. 흑해 쪽으로 가려면 높은 산을 지나야 되는데 사륜마차를 끌고 가면은 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륜마차를 아예 불태워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천막들도 다 불태워야 하오. 자, 수경을 하려면 천막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다 불태워버리자는 겁니다. 그것을 운반하느라 짐만 될 뿐 싸우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 짐 지고 가다가 화살만 다 죽으니까 그 아예 천막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리자는 겁니다. 맨몸으로 달리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개념을 뒤집었던 것이죠. 물론 그 결정은 엄청난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고지대로 올라갔는데 눈이 왔어요. 눈이 오는데 텐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 위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그것이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왜? 텐트를 치고 사륜마차를 끌고 갔으면은 적들의 공격에 이미 다 죽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황이 바뀌면은 이제 게임의 법칙도 바뀌는 것이고 이제 싸움의 법칙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키루스가 선택했던 싸움의 방식의 두 번째는요, 선제 공격입니다.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외삼촌이 기다리는 작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싸움의 법칙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무력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이 기가 죽어서 후퇴를 하거나 항복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무력을 시위를 조금 하고 물러서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면은 잠시 나왔다가 뒤로 빠지자 이런 식으로 수비 작전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때 이 키루스가 자기 외삼촌에게 메디아의 왕이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제 공격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면 적과 마주치기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군사들은 더 강하고 용감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그들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된다면 우리를 더욱 두려워할 것입니다. 선제 공격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수비보다는 공격이 낫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크세노폰의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세노폰도 자신이 전투를 지휘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휴전이 더 두렵다는 것이죠. 차라리 전쟁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휴전하면은 오히려 우리들의 수비적인 어떤 수비를 하려는 의욕이 더 강화되면서 군사들의 전력이 떨어지고 용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고무하고 그들이 용기를 갖도록 우리가 먼저 선두에 서고 먼저 공격을 합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굉장히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두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키루스가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최후의 결전 장면에서 아시리아와 전쟁을 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들이 너무나 상대방 전력이 뛰어나니까 이게 공포에 질렸어요. 그때 키루스가 이렇게 군사들에게 외칩니다. 제우스 신은 우리의 조력자이자 인도자이자라는 구호를 외치겠다는 거죠. 따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제우스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호가 다시 자기한테 돌아왔다는 거죠. 그때 키루스는 평소에 자주 부르던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 디오스쿠로이, 고대 근동에서 특히 그리스 쪽에서요, 이 디오스쿠로이는 위급할 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제였는데요. 그 쌍둥이 형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힘차게 노래를 부르니까 군사들도 그 소리를 듣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 쌍둥이 형제들인데요. 이름은 카스트로와 플룩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시면은 그 캄피돌리오 광장에 두 명의 그 형제가 지금 본부도당당히 서 있는데요. 저 두 명의 신의 찬가를 부르면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게 되었죠. 그때 키루스 자신도 걷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이끌며 앞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달리면서 소리쳤다. 누가 나를 따를 것인가? 누가 용감한 자인가? 누가 제일 먼저 아시리아 군사를 쓰러뜨릴 것인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일 앞에서 이제 달려가니까 키루스의 말을 듣고 그의 부하들도 용기 백배해서 그 뒤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같은 말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격정에 차서 온 군사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나를 따를 것인가? 누가 용감한 자인가? 누가 제일 먼저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칠 것인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키루스의 군대는 열정과 야망, 힘, 용기, 격려, 자기 통제, 복종심으로 가득했다. 크세노폰이 보기에 이것이 바로 적이 가장 두려워했던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격정에 사무쳐서 제일 앞선에서 싸울 때 부하들이 그 앞서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기 백배에서 달려갈 때 천하에 당할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언제나 앞장을 서고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 책을 쓴 크세노폰의 자신의 경험을 또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참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지대에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상에 걸렸어요. 자고 일어나면 발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만 했었죠. 그들이 야영을 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려 사람과 무기를 모두 덮어버렸다. 그래서 모두들 움직이기를 싫어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너무 추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눈이 내리는데 눈을 맞으면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다는 거죠.
땅바닥에 누워있으면 그래도 몸이 따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크세노포는 외투를 입지 않고 과감히 일어나서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피곤에 지쳐서 추위에 떨다가 그냥 포기하고 누워있을 때 혼자서 우통을 벗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얼른 일어나 그에게서 도끼를 빼앗더니 대신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위기에 처했을 때 리더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크세노포는 말을 타고 대열 옆을 달리면서 군사들을 격려했다. 자기가 지휘관이니까 보병들에게 빨리 돌격 앞으로를 외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우들이여, 지금 여러분은 가족에게 달려가는 경주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게 마지막 전투다. 조금만 더 달려가면 고향에 도착할 것이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 와 하고 따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병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처지가 서로 다르오. 그들은 말을 타고 있지만 나는 방패를 운반하느라 무거워 죽겠어. 그 말을 듣자 크세노포는 말에서 내려 그 방패를 대신 들고 빠른 속도로 행군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 타고 달리다가 부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말에서 내려서 대신 방패를 쥐고 앞서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투의 방식 중에서 리더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상황이 호전되고 굉장히 이 상황이 우리 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어 있는다 할지라도 최악의 순간 혹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그 만인대가 사지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 고산지대를 지나서 흑해에 도착했습니다. 흑해는 그리스 유민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배를 빌려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흑해를 지나면은 지금의 터키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에게해를 지나면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도착한 군사들은 바다다! 바다다! 하고 함성을 질렀다. 뒤에 따라오던 군사들도 뛰기 시작했다. 바다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뭐예요? 배를 잘 타는 사람들이었죠. 항해술이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산정에 도착한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싸안았다. 이제 살았다는 거죠. 장군들도 대장들도 모두 얼싸안고 이제 살았다. 근데 크세노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탈출 경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내려왔다가 이제 티그리스 강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것도 참 기막힌 작전이었죠. 왜?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따라가면은 저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티그리스 쪽으로 올라가서 흑해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작전을 크세노폴이 선택한 것인데 이제 저 끝에 바로 저 흑해에 도착했습니다. 400년 2월입니다. 기원전 400년 2월. 그러니까 혹독한 겨울을 견딘 거예요. 여기서 산맥이 보이죠? 저 산맥을 넘어가면서 혹독한 겨울을 견딘 겁니다. 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크세노폰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자, 군사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짐을 챙기고 걷고 뛰고 무거운 무기를 들고 다니고 대열을 갖추고 행군하고 보초를 쓰고 싸우는 일에 신물이 납니다.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다에 왔으니 이런 노고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장군한테 항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행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여정은 함선을 타고 오디세우스처럼 누워서 편안하게 고향 그리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야, 항명하는 군사들도 상당히 문학적이에요. 그죠? 호메로스를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돌아가죠. 그죠?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자기들도 그렇게 가고 싶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배를 타고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크세노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을 태우고 갈 배가 없을 뿐더러, 예? 그 그리스 유민들이 절대로 자기들에게 그 배를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다른 군사들도 더 이상 육로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함성을 질렀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 우리도 가기 싫다. 배를 달라. 뭐 이렇게 한 거죠. 크세노폰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결에 붙이지 않았다. 절대로 그들에게 표결을 붙여서 다시 육로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육로로 가게 됩니다. 배가 없었어요. 이제 노인들과 상처를 입은 사람들만 배를 태워 보내고 나머지는 다시 걸어서 갑니다. 육로로 가게 되는데 대신 그는 그 지역 원주민들에게 은밀히 부탁하여 길을 보수하도록 했다. 돌아갈 길을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걸 설득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인들이 지긋지긋하지 않냐. 원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긋지긋하지 않냐. 우리가 여기서 막 계속 싸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길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그냥 사라져 줄게.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길을 보수하도록 시켰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겠다고 항구에서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배를 타고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육로를 보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군사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원주민들을 시켜서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여기를 빠져나갈 테니까 길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탈출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이 지금 좋게 펼쳐지는 것 같지만 호전되는 것 같지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된 것 같지만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죠. 눈앞에 모이는 현상만 보고 야 바다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결코 그리스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세노폰은 이런 생존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크세노폰의 그 글에서는 키루스 대왕의 글에서 정말 놀라운 통찰력과 실제적인 그런 지도자의 조언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이 작아서 힘이 없어서 지위가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